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ENSO A Streaming Interface for NIC Application Communication이라는 논문으로 올해 OSDI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전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던 NIC 인터페이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NIC와 CPU는 패킷타이즈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왔는데요. 저자들은 이 패킷 인터페이스가 최근 두 가지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NIC의 오프로드 옵션들이 더 높은 앱스트랙션에 적용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메시지 기반으로 큰 배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패킷타이즈드 앱스트랙션은 데이터 전송은 고정된 사이즈의 패킷 버퍼를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은 패킷 디스크립터를 사용했습니다. 각 패킷은 데디케이트된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이 스캐터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영역이 준비되면 CPU와 NIC는 패킷 디스크립터의 링 버퍼를 이용해 통신합니다. 디스크립터로부터 메모리 주소를 얻으면 데이터는 DMA를 통해서 전송됩니다. 이런 패킷 인터페이스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된 데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패킷을 멀티플렉싱 할 때 패킷 데이터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립터만을 데스티네이션으로 카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카피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전통적인 커널에서 소켓으로의 멀티플렉싱이나 여러 버추얼 머신을 위한 버추얼 스위치 등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트렌드 중 하나는 NIC가 하이어 앱스트랙션 레벨까지 오프로드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NIC에서 한 번에 오프로딩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패킷보다 큰 단위입니다. 하지만 패킷 인터페이스는 NIC가 한 번에 처리한 메시지를 다시 고정된 크기의 패킷 버퍼들로 스플릿되게 만듭니다. NIC의 이런 오프로딩 기능을 활용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은 패킷 버퍼에 쪼개져 있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패킷 버퍼에 쪼개져 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쪼개진 상태로 처리를 하거나 또는 자체 버퍼에 카피를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시도하는 그런 카피 오버헤드를 감수해야 합니다. 패킷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 랜덤하다는 점입니다. 패킷 버퍼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캐터 되어 있기 때문에 쉐어드 캐시 라인이나 프리패칭에 이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매 패킷마다 디스크립터를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액세스를 늘리고 라스트 레벨 캐시에 폴루션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패킷 사이즈가 작을수록 크게 드러납니다. 저자들은 64바이트 패킷을 핑퐁하는 워크로드를 DPDK에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이 실험에서 100G 이더넷을 사용했음에도 40G의 스루풋밖에 뽑지 못했는데 저자들은 이 원인으로 이 그래프와 같이 55%에 달하는 캐시 미스 레이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제안한 엔소에서는 이와 같은 캐시 미스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추후 이밸류에이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패킷 인터페이스는 디스크립터 교환의 오버헤드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패킷을 리시브 할 때마다 NIC는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디스크립터 링 버퍼로부터 디스크립터를 읽어서 패킷 버퍼의 메모리 주소를 얻어내야 합니다. NIC가 이렇게 패킷을 데이터를 전송한 후에도 NIC는 디스크립터를 업데이트해서 밸리드 플래그 등 호스트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스크립터를 주고받는 오버헤드 역시 패킷 사이즈가 작을수록 악화되는데요. 저자들은 DPDK 기반 64바이트 패킷 핑퐁 프로그램에서 그림과 같이 약 39%의 PCI 밴드위스가 메타데이터 교환으로 낭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최근 네트워크 분야 연구들이
PCI를 병목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NIC와 CPU 사이에 기존 패킷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앱스트랙션을 사용하자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한한 사이즈의 메모리 버퍼에 데이터를 컨티규어스하게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메모리 버퍼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앱스트랙션은 기존 패킷 인터페이스와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데이터 영역이 연속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노티피케이션 및 메타데이터를 각 패킷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배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패킷이 데이터 버퍼에 연속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여러 개의 패킷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하나로 배치하여 보내는 이런 하이 레벨 형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캐터되어 있던 버퍼가 컨티규어스한 데이터 버퍼로 바뀌었고, 디스크립터 앱스트랙션이 이제 노티피케이션 버퍼라고 불리는 노티피케이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시퀀셜 데이터 레이아웃을 통해서 최근 트렌드인 배치 프로세싱을 선호하는 NIC 오프로딩 및 어플리케이션 환경과 잘 부합하는 데다가 캐시 미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메타데이터의 전체적인 양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 패킷 버퍼를 얼로케이션, 디얼로케이션 하는 등 매니지먼트 어버헤드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패킷 디스크립터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엔소는 NIC와 CPU를 적절하게 커뮤니케이트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방안의 여러 후보들과 그것들이 폐기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는데,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한 방안들 중에서 엔소가 선택한 것은 노티피케이션 버퍼라는 메커니즘이고요. 이 메커니즘에서 NIC는 데이터를 파이프로 DMA 한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버퍼에 노티피케이션 스트럭처를 라이트함으로써 DMA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 노티피케이션 버퍼를 폴링을 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구조가 되고요. 각 노티피케이션에는 NIC가 이 DMA를 진행한 마지막 범위가 쓰여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파이프에 들어간 데이터를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고 나면 이 헤드를 증가시킴으로써 NIC에게 이 해당 메모리 버퍼가 재사용 가능함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MMIO 라이트를 통해서 NIC 레지스터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하나의 노티피케이션은 한 파이프에 대한 것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스레드는 여러 개의 파이프를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이 한 스레드당 노티피케이션 버퍼는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에 할당된 여러 개의 파이프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은 하나의 노티피케이션 버퍼로 통합되어서 그 알림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이프와 노티피케이션 버퍼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RX 파이프에서의 예시이며 TX는 이와 대칭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프 헤드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에서 관리하는 포인터이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DMA는 되었으나 아직 소프트웨어가 처리하지 않은 데이터 메시지들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이프 테일은 NIC가 주는 노티피케이션에서 포함되어 있고, NIC가 DMA 했던 메시지의 마지막 지점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버퍼의 헤드가 또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 지점을 계속 폴링하고 있고,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처리가 끝나면 소프트웨어가 이 헤드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각 노티피케이션 스트럭처에는 또 밸리디티 플래그가 있고, NIC는 노티피케이션을 줄 때 이 플래그를 세팅을 함으로써 소프트웨어는 내가 폴링하고 있던 지점에 노티피케이션이 도착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엔소의 파이프 구조에서
NIC와 CPU의 커뮤니케이션 후보 방안 중 캐시라인 컨텐션 문제로 폐기된 것이 있습니다. NIC와 CPU가 같은 캐시라인을 지속적으로 액세스하면 NIC가 그 캐시라인에 라이트를 할 때마다 캐시 인밸리데이션이 일어나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였는데요. 노티피케이션 버퍼 역시 NIC와 CPU가 호스트 메모리를 쉐어하긴 하지만 아래의 기법들로 인해서 컨텐션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선 여러 개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배치하여 절대적인 노티피케이션 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여러 파이프가 하나의 노티피케이션 버퍼를 사용하고 이것이 링 형태로 어드밴스 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CPU는 파이프에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NIC보다 더 바쁘기 때문에 NIC는 이렇게 여러 파이프로 DMA를 한 후 노티피케이션 버퍼를 어드밴스 시켜 나가는 속도가 CPU보다 더 빠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 밴드위스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NIC와 CPU가 같은 캐시 라인을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치 핸들링에서는 본질적으로 알림을 어느 시점에 보내야 할지 잘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 레이턴시가 길어질 것이고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메타데이터 오버헤드가 커질 것입니다. 엔소는 리액티브 노티피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NIC는 파이프로 DMA를 하되 노티피케이션을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 노티피케이션 이후에 NIC가 추가적인 DMA를 하더라도 이 노티피케이션 버퍼에 노티피케이션을 바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기존에 보내진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헤드를 어드밴스 시켰을 때 비로소 NIC는 이 노티피케이션 버퍼에 새로운 테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리액티브 노티피케이션의 근거는 NIC는 호스트가 파이프 헤드를 업데이트할 때 MMIO 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MMIO 라이트의 구현상 이 업데이트를 즉각적으로 NIC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액티브 노티피케이션은 불가피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 노티피케이션마다 PCI 라운드 트립 타임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림과 같이 NIC가 마지막 노티를 준 이후에 파이프에 이렇게 3개의 패킷을 DMA한 환경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CPU가 배치 프로세싱을 진행한 후 진행한 만큼 헤드를 증가시킴으로써 NIC의 데이터가 컨슘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파이프에는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음에도 CPU는 NIC로부터 노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NIC가 이에 대한 노티를 주기 위해서는 이 CPU의 헤드를 업데이트했다는 MMIO 라이트가 우선 PCI를 타고 NIC에 도달하여야 하며 NIC가 이를 다시 노티피케이션 버퍼에 적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하나의 PCI RTT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소에서는 프리패칭을 도입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을 진행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파이프 헤드를 증가시켜서 NIC의 노티피케이션을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실험 결과와 같이 엔소에서 프리패칭을 적용하지 않은 이 하늘색 라인과 엔소에서 프리패칭을 적용한 주황색 파선 라인을 비교해보면 레이턴시가 크게 낮아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저자들이 주장했던 패킷타이즈드 인터페이스의 문제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엔소가 기존 인터페이스보다 더 나은 점, 밴드위스나 레이턴시 측면에서 나은 점을 실험으로 증명했고, 세 번째로 엔소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환경은 FPGA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NIC에 엔소의 로직을 구현했고, 베이스라인으로는 기존 패킷 NIC와 DPDK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백지 이더넷 PCI 3.0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워크로드는 마이크로벤치로 패킷을 단순하게 핑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매크로벤치를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퍼 프래그멘테이션이 캐시 미스를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저자들은 파이프의 메시지 사이에 갭을 삽입하는 카우틱 엔소를 구현해서 실험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엔소와 카우틱 엔소에서 캐시 미스 레이쇼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는 이렇게 갭을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메모리의 랜덤 액세스 패턴이 캐시 미스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카우틱 엔소와 기존 NIC는 백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높은 캐시 미스 레이쇼가 이 스루풋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킷 디스크립터가 PCI 밴드위스를 낭비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 실험입니다. 64바이트 패킷을 핑퐁하는 벤치마크를 사용했고 NIC에서 호스트 메모리로의 DMA 트랜스퍼 레이트와 워크로드의 스루풋을 비교했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막대 부분이 DMA 트랜스퍼 레이트, 즉 PCI 밴드위스의 사용량이 되겠고 이 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실제 가치 있는 패킷의 전송량이 되겠습니다. 이 세모 표시로 들어간 선들이 엔소의 라인들인데요. 엔소는 한 개의 코어부터 이렇게 스루풋을 세츄레이션 시킨 반면에 패킷 NIC는 한 개 코어에서 메모리 버퍼 매니지먼트가 보틀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스트 메모리 패킷 버퍼의 부족으로 NIC에서 패킷이 많이 드랍되었고 이로 인해서 스루풋이 낮게 나왔습니다. 패킷 NIC는 두 개 코어부터 스루풋을 세츄레이션 시킨 이후에도 PCI 밴드위스 사용량의 39% 정도를 디스크립터가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소는 메타데이터 오버헤드를 1.2%가량으로 월등히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소의 우월성에 대한 증명 실험입니다. 단순하게 패킷을 받고 패킷에 간단한 변화를 주는 프로세싱을 진행한 후 다시 샌드하는 이런 에코서버 마이크로벤치를 사용했고 그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어 개수의 증가에 따라서 엔소와 기존 패킷 NIC의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엔소는 이렇게 한 개의 코어부터 이미 패킷 처리량을 세츄레이션 시킨 반면 기존 패킷 NIC는 여러 가지 오버헤드들로 인해서 이를 세츄레이션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I 밴드위스의 보틀렉으로 인해서 그런 패킷의 처리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킷 포워딩 앱 다음으로는 엔소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멀티플렉싱 워크로드에서의 실험입니다. 기존의 패킷 인터페이스는 멀티플렉싱 시에 디스크립터만 전달하면 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쓰여왔던 것인데요. 엔소는 디스크립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파이프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엔소의 RX 파이프로 받은 패킷을 다른 TX 파이프로 카피하고 이를 전송하는 워크로드를 사용했고 DPDK에서는 이를 제로 카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카피 오버헤드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실험에서 사용된 여러 패킷 사이즈에 대해서 엔소가 항상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카피 오버헤드보다 기존 패킷 인터페이스가 지불하는 디스크립터 오버헤드 등 이런 코스트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벤치입니다. 마이카라는 키밸류 스토어를 워크로드로 사용했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에서 키 밸류는 각각 8바이트씩 사용했습니다. 이 워크로드는 들어온 패킷을 러우 상태 그대로 약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는 것들을 대표하는 워크로드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컴퓨트 및 메모리 인텐시브하다고 하고요. 엔소는 패킷별 관리하는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낮출 수 있으며 연속된 버퍼를 컨티규어스한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라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키 128바이트와 밸류 1024바이트에 대해서도 12%의 그런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전반적으로 스루풋의 향상과 레이턴시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소에서 적용했던 리액티브 노티피케이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만약에 나이브하게 패킷별로 노티피케이션을 매번 보내게 됐다면 어, 이렇게 어느 정도 로드가 차면 레이턴시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 노티피케이션을 배치해서 보냈을 때는, 리액티브하게 보냈을 때는 레이턴시가 그래주얼리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액티브 노티피케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PCI RTT를 추가하게 되고, 이를 최적화하는 프리패칭을 사용하면 원래 이렇게 하늘색과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던 라인들이 레이턴시가 크게 떨어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패킷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환경들에 적합하지 않음을 저자들이 여러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엔소는 파이프라는 새로운 앱스트랙션을 도입했고, 이 파이프라는 앱스트랙션에서 컨티규어스한 데이터 레이아웃과 노티피케이션 배칭을 통해서 어, 기존 인터페이스의 코스트를 제거했습니다. 엔소는 여러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 우월성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한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멀티플렉싱 워크로드에서조차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